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21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0일 도쿄에서 843명, 카나가와 308명, 사이타마 228명, 치바 114명, 효고 209명, 오사카 501명, 홋카이도 68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721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0만 5,22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0만 5,93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32명, 효고에서 21명, 도쿄에서 13명, 홋카이도에서 9명 등 총 10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2,065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2,078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8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76,025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843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84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2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317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420명으로 전체의 약 50%, 60대 이상은 총 131명으로 약 1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43명, 시설 내 감염이 40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3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4명 감소한 69명, 입원 환자는 10명 감소한 2,35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 4,999명, 누적 사망자 수는 1,99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의 위축을 초래하는 긴급사태 선언. 기한까지는 12월 정도 남았지만 해제 가능한 수준으로 감염 상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는 843명으로 지난주 목요일보다 167명 감소하였지만 20, 30대에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젊은 세대의 감염이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도쿄의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連休後の都内の主要繁華街における夜間および昼間の滞留人口が増加しております。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될 때마다 야간 번화가에 머무르는 인파의 수는 크게 감소하지만 익숙해지는 탓인지 점차 증가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신규 감염자 수가 증가의 정점으로부터 감소로 돌아서기까지의 시간차의 기간입니다. 두 번째 선언에서는 체류 인구가 줄기 시작한 지 2주 후 감염자가 감소로 전환되었지만 이번 선언에서는 3주가 경과에도 명확한 감소 경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変異株の影響によって従来に比べて人流抑制から感染者数が減少するまでの時間が長くなっていることも見えてきております。 회의 후 긴급사태 선언 해제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코이케 지사는 週明け以降、緊急事態宣言を延ばすか、ここで一旦取りやめるか、そういった議論が本格化してくることと思います。現在の感染状況を踏まえまして、どういった指標だとか、状況をこれから注目されていくのか、目安となるような数値のようなものがあれば、それも含めてお考えをお聞かせください。今のご質問ですが、前回もそうだったんですが、大阪で解除と言った途端に東京も緩んでるんです。今、緊急事態宣言下にあることを改めて申し上げて、皆さんと共にこのコロナ禍に打ち勝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감염 확대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오키나와에서의 이날 신규 감염자는 198명으로 과거 두 번째 많은 숫자였습니다. 오키나와는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을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지역 업계로부터의 강한 반발로 주류를 제공하는 자제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저녁 스가 총리는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 등 관계 강요들과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저녁 스가 총리는 緊急事態宣言の取り扱いについて協議をし、明日専門家会議に諮ることを決定をいたしました。 다음날 있을 전문가 회의에 물을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언의 기간에 대해서는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 확대 억제가 기대되는 백신에 대해 이날 저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 내 승인이 된 것은 화이자사의 백신뿐이지만 미국의 모더나사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더나사의 백신은 해외 임상시험에서 예방효과가 94.1%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후 혈전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접종을 추천하는 연령을 일정 연령대 이상으로 한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여 두 사의 백신 모두 21일 타무라 후생노동상이 정식으로 승인할 전망입니다. 血栓症のですね、リスクを踏まえてもワクチンの有効性、安全性のバランスとして、許容して差し支えないと、承認して差し支え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たので、 모더나사의 백신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설되는 대규모 접종센터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해 그 후 회복한 사람의 90% 이상은 감염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감염을 막는 기능이 있는 중화항체가 체내에 남아있는 것이 요코하마 시립대학 등의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1年後も 97% の方が感染阻害に必要な量の中和抗体は保有していると 요코하마 시립대학 등의 연구진은 작년 2월부터 4월에 코로나에 감염되고 그 후 회복한 20대에서 70대의 약 250명에 대해 감염을 막는 중화항체가 체내에 언제까지 남아있는지 혈액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증상이나 경증은 96%, 중증이나 중등증은 100%가 감염 후 1년이 지나도 몸속에 항체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자연적으로 감염되기보다 백신을 맞는 것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항체의 양이 많아 백신을 접종 후 1년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존 코츠 부위원장이 서한을 발표하며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도쿄올림픽을 위해 7월 12일에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IOC의 코츠 부위원장은 이번 달 19일 도쿄올림픽을 위해 최신 상황을 직접 전하고 싶다라며 선수나 스폰서 등에 보내는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서한에서는 코츠 씨가 6월 15일에 일본을 방문해 최종적인 확인과 조정을 진행하며 바흐 위원장은 개회식으로부터 10일 이상 전인 7월 12일에 도쿄에 도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는 플레이북을 6월 갱신해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염 확대로 인해 개최가 불안시되고 있는 가운데 코츠 씨는 아무도 우려를 가질 필요 없다라며 재차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에 대해 국내 업체로 결성된 단체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공급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가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국내 반도체와 전기업체 등으로 만들어진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는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한 가운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습니다. 제언에 따르면 안전보장 관점에서도 각국 정부가 잇따라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형 지원을 실시하여 공급을 확보하는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나 중국의 대형 보조금 정책에 따라 일본의 점유율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며 향후 10년 안에 일본에서 반도체 산업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일본이 늦지 않게 공급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강점을 가진 메모리나 파워 반도체, 화상 센서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약 50조엔에 이르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은 1980년대에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지만 그 뒤 해외 제조사와의 가격 경쟁 심화로 10%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 나갈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에 일본 수출액은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상황을 배경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치의 수출이 늘어나는 등 작년 동월 대비 38%를 웃돌며 수출액은 비교 가능한 1979년 이후 4월 중 최대가 되었습니다. 재무성이 20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4월에 일본 수출액은 7조 1811억 엔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를 웃돌았으며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수출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재작년 4월과 비교해도 7.8% 증가하며 수출액은 비교 가능한 1979년 이후 4월 중 최다였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1% 증가한 것 외에도 EU로의 수출도 39.6% 늘어났습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에 의한 수요의 확대를 배경으로 반도체 제조장치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33.9% 증가를 보이며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4월 중 최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수입액은 유가가 상승하며 6조 9,258억 엔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8%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수출에서 수입을 뺀 지난달 무역 수지는 2,553억 엔 흑자로 3개월 연속 무역 흑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